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무기는요, 세계 최강의 헬기가 될 뻔한 최초의 스텔스 헬기 RAH-66 코만치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82년 미 육군은 UH-1 이로쿼이 다목적 헬기와 AH-1 코브라 공격 헬기, OH-6 카이우스, OH-58 카이오와 정찰 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소형 헬리콥터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듯 목에 뭔가 탁탁 걸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UH-1, 또 공격 헬기인 AH-1, 정찰 헬기인 OH-6, 또 OH-58. 이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사이즈는 작아야 한다. 이거 무슨 저기 홈쇼핑 뭐 이런. 근데요, 미국은 그만큼 헬기가 절실했습니다. 소련은 10만 대에 달하는 기갑 전력으로 서방과 유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전차에 천적인 공격용 헬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유럽에 대거 배치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가만히 있을 소련이 아니었습니다.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맨패즈, 즉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 체계를 널리 보급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헬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련의 대공 미사일은 눈으로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탐색기를 이용해서 유도 미사일을 쏘는 것이어서 더욱 위협적이었죠. 때문에 미국은 이런 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안을 놓고 열심히 연구하던 미국도 힘에 부쳤는지 이중 UH-1 다목적 헬기의 기능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1988년 여러 업체의 공식 제안 요청서를 발행할 때는 공격 정찰 헬기 버전만 제시합니다. 같은 해 10월 미 육군은 보잉 시코르스키와 벨 맥도널드 더글라스 이렇게 두 개 팀의 제안서를 받아들입니다. 이 두 팀이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던 중 미 육군은 1990년의 사업 명칭을 LH 사업으로 바꿉니다. 이듬해인 1991년 4월 미 육군은 보잉 시코르스키 팀과 6개의 CJ기를 제작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 헬기는 RAH-66 코만치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2년 반의 노력 끝에 1993년 11월 코네티컷주 스트래트퍼드에 있는 시코르스키 공장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잉 제조 공장에서는 첫 번째 시제기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미국군도 또 헬기를 제작하는 보잉 시코르스키도 만들면서 뭔가 좀 불안했을 겁니다. 보라매님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냉전의 붕괴는요, 이 신규 무기 체계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1994년 12월 9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군의 F-22 전투기와 육군의 코만치 헬기, 해군의 새 공격용 잠수함 등 최신형 무기 생산 계획을 감축하거나 연기시킴으로써 약 77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줄인 국방 예산은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데 사용됐고 코만치 헬기 시제기는 6대에서 2대로 줄었습니다. 코만치 헬기의 첫 시제기는 1995년 5월 25일 시코르스키 공장에서 출고됐습니다. 첫 비행은 같은 해 8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헬기 구조와 소프트웨어 개선 등의 문제로 지연돼서 이듬해 1월 4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약 39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시제 2호기의 첫 비행은 1999년 3월 30일에 진행됐습니다. 이 6대에서 2대로 줄어든 시제기가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첫 비행을 하던 당시 미국 회계감사원 GAO는 이 코만치가 2008 회계년도까지 전체 항공 예산의 거의 3분의 2를 소비할 것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능력을 자랑하는 코만치에 고무됐던 미 육군은요, 2006년 초도 납품 시작을 목표로 1200대 이상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했죠. 자, 도대체 어떤 헬기였기에 미군은 코만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스텔스 기능 구현의 진심이었던 헬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체 외부의 무장창을 없애고 전부 내부 무장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처럼 이륙 후에는 랜딩 기어까지 동체 내부로 숨길 수 있었죠. 전방으로 튀어나와 있는 기관포의 총열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접을 수 있었습니다. 헬기 몸체의 재질도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적 레이더의 탐지를 어렵게 했죠. 여기에 더해 레이더 흡수물질 코팅과 적외선 억제 페인트로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F-22급이네. 엔진은 롤스로이스와 허니웰이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LH테크사가 개발한 T800 LHT801 터보샤프트 엔진 2개를 달았습니다.
1560마력의 추력을 갖춘 이 엔진은 동급 엔진과 비교해서 50% 이상 추력이 높았고 연비도 좋았습니다. 특히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시켜주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만 신경 썼던 것은 아닙니다. 헬기는 특유의 로터 소음 때문에 멀리서도 그 위치를 소리로 파악할 수가 있죠. 때문에 코만치 헬기는 복합 소재로 만든 5개의 블레이드로 메인 로터를 제작했고요. 이 로터 구동축에 있는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테일 로터도 덮개로 덮어서 소음을 줄이고 방탄 효과도 높였죠. 소음도 자동차 소음 정도인 63에서 72dB 정도로 비교적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방호력도 뛰어났습니다. 동체는 23mm 기관포를 견딜 수 있었고요.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테일 로터도 12.7mm탄을 맞아도 버틸 수 있었죠. 전자장비는 F-22 전투기를 축소시켜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조종사 헬멧에 각종 감지 센서가 탐지한 정보가 표시되고 야간 투시 장치와 GPS, 또 피하 식별 장치와 3차원 무빙 맵이 있어서 아파치 헬기와 같은 성능의 야간 전투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무장은 3개의 총륜에서 20mm 탄을 분당 750발에서 1500발 발사할 수 있는 XM301 기관포를 장착했고 여기에 쓰일 기관포탄을 최대 500발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6발이나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죠.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면 외부 날개에 헬파이어 미사일 8개나 16개의 스팅어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2200km, 최고 시속은 300km가 넘습니다. 두 대의 시제기는 2002년까지 각각 287시간과 103시간의 비행 테스트를 거쳤고 야간 임무와 무장 테스트도 통과하며 최고 시속 319km 돌파와 5초 이내에 180도 선의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2002년 코만치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구매 대수도 1200대에서 650대로 삭감했습니다. 이 구매 대수를 줄이면서 가격은 상승했지만 헬기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 코만치의 3번째 시제기 제작이 시작됐고 8대의 코만치 헬기를 만들어서 추가 시험 비행을 이어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2004년 2월 23일 미 육군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코만치 헬기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발표합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공격, 수송, 정찰 헬기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죠. 또 UAV, 즉 무인 항공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무인기 때문에 결국 20년 동안 69억 달러를 들여서 좋다는 기술은 모두 모아서 최고의 헬기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하게 된 거죠. 이 미군은 이후에도 이미 20억 달러가 들어간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 헬기, 즉 파라 사업을 취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헬기의 시대는 종말을 맞은 걸까요? 올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LAH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